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일진 행사가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을 뒤로한 채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북측 가족을 만난 우리 측 280여 명의 이산가족, 3시쯤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측으로 귀환했습니다. 고성 출입국 사무소에서 수속을 마친 이산가족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제부터 이제 60여 년 만에 이제 가족들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 6차례 이제 만남을 했고, 오늘 아침 이제 마지막 작별 상봉을 끝으로 이제 정말 진짜 뭐 전부에서 12시간 만난 셈이죠. 2시간씩 해서. 6차례에서 모두 12시간 정말 짧은 시간의 만남입니다. 예, 모두 이제 오늘 남측으로 이제 귀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뭐 말씀하신 대로 남측에 이제 고성 출입국 사무소에 도착해서 현재 뭐 짐 수색, 짐 검사 등 그런 수속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이제 버스에 올라서 고성에서 속초로 처음 집결지였던 속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5시쯤이면 속초 하나콘도에 도착한 뒤 이제 각자의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해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예. 자, 이 금강산에서 고성까지는 사실 차로는 뭐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이죠. 3, 40분 정도. 그렇습니다. 18km밖에 되지 않는 길이어서요. 차로는 뭐 3, 40분이면 되는 길인데 양측이 이제 군사 분계선을 이제 경계로 해서 남과 북에 출입국 사무소가 있고 각자의 수속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긴 여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뭐 그야말로 작별 상봉은 눈물바다였다고 해요. 뭐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그제 이제 처음 이제 그 단체 상봉을 하고 이제 만찬했고 어제 이제 3번 만났고 하면서 조금 약간 이제 좀 차분해졌다가 오늘 작별 상봉하는 그 현장은 눈물바다로 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침 뭐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그 금강산 면회소에서 그 실내에서 작별 상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오열이 터져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시간 동안의 작별 상봉 이후에 이제 먼저 북측 가족 96가족의 이제 동반 가족까지 해서 114명이 먼저 이제 버스에 올라타서 이제 남측 가족이 배웅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뭐 눈물바다고요. 가장 많이 나눈 말 꼭 건강하라. 건강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말들 주고받았습니다. 북측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측이 이제 배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지금 마주 잡은 손 언제 다시 또 잡아 보겠습니까? 네, 뭐 눈물겹게 누구 할 것 없이 뭐 눈물 많은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볼 쓰다듬어 보면서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혈육의 정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온기라도 손에 온기라도 서로 이제 남기려는 마지막 그 뭐 절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한 뭐 10cm 정도밖에 열리지 않은 창문을 통해서 마지막 혈육의 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 특히 이제 북측 가족들 입에서는 우리 힘을 합쳐서 통일을 이루자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요. 뭐 불편한 휠체어에 이제 앉아서도 그 북측 가족을 배웅하는가 하면 또 뭐 저렇게 좁은 유리창으로 손을 부여잡고 또 심지어 뭐 닫힌 유리창 너머로 서로 손바닥을 마주대면서 마지막 그 이별을 나눴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뭐 지금 지구상에 이런 만남, 이런 이별이 있을까요? 없죠. 유일한 뭐 분단 국가이고 그리고 아직도 뭐 6만 6천여 명의 이산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언제 다시 이렇게 올지. 북측의 아버지를 만났던 리정숙 씨의 모습입니다. 이흥정 할아버지가 굉장히 또 관심을 모았었죠. 그렇죠. 만 2살 때 이제 헤어졌던 아버지를 60여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금방 이렇게 이별의 길입니다. 예. 딸은 아빠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워낙 80대 말, 90 다 된 이제 연세셔서 정말 살아생전 만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이정숙 씨 같은 경우는 북측의 이제 적십자 단장인 그 리충복 위원장에게 우리 아버지 곧 90살 되신다. 건강하게 잘 보살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해달라. 그러니까 리충복 위원장도 차마 이제 뿌리치지 못하고 손을 걸고 약속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흥정 할아버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결혼 반년 만에
헤어졌다가 65년 만에 이제 65세 된, 그 당시 이제 뭐 짧은 그 결혼 기간 동안에 이제 임신을 해서 그렇습니다. 65세 된 아들과 같이 만났던 오인세 할아버지 이순기 할머니도 네. 상당히 이제 관심을 모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6.25 전쟁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지 한 6개월 하고 20일 만에 헤어졌습니다. 뱃속에서는 그 5개월 된 유복자가 있었고요. 그런 아내와 이제 아들을 6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 2박 3일의 만남도 짧았지만 헤어지는 순간은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지금 화면이 뭐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제 손을 잡기 위해서 차창을 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마주 잡았었습니다. 그 오인세 할아버지 그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고 아내와 아들의 손을 뭐 한꺼번에 잡고 정말 그 미처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그 단체 상봉장에서 이뤄졌던 그 상봉에서 그 남편의 이제 남편의 넥타이를 바로 매주는가 하면 또 함께 나왔던 그 형수가 은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또 형님 생각날 때마다 뭐 보시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인세 할아버지와 이순규 할머니 잠깐 지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형수의 모습입니다. 형님은 돌아가신 것 같고요. 네, 그 형수가 함께 나왔는데요. 이렇게 또 이분은 또 다른 가족인데 아들이 보내준 편지, 구구절절히 쓴 그 A4 용지 몇 장 되는 편지를 받고 또 한없이 울기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누나와 헤어지는 가족들입니다. 예, 이제 지금 이분들이 아까 이흥정,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녀 상봉 장면이었고요. 네, 어제 이제 뭐 아버지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며 아버지께 노래를 부탁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일제 감정기에 불렀던 그런 애수의 소야곡, 꿈꾸는 백마강 같은 이제 노래 한 세 곡을 불러줘서 녹음기에 담기도 했습니다. 자, 2박 3일 일정 마치고 보니까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뭐 이분들 물론 그리고 뭐 여전히 훨씬 더 많은 만나지 못한 이산 가족들이 뭐 남북한에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상봉 정례화 그리고 생사 확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내일 모레 또 2차 상봉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현재 뭐 이산 가족으로 등록된 분이 그러니까 모두 13만 명 중에서 6만 6천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만났던 이산 가족 남측으로 친다면 한 2천여 명밖에 되지 않고요. 한 1.5%밖에 되지 않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이번 24 상봉을 마치고 보니 더더욱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다시는 연출되지 않도록 빨리 이산 가족들 하루빨리 이제 정례화해서 만나고 이런 이산을 한을 달래야겠다는 생각들이 더 드는데요.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대면 상봉을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전면적인 생사 교환 필요할 것이고요.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만이라도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 서신 교환이나 화상 상봉을 통해서라도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대면 상봉도 좀 정례화를 해서 남아있는 이거 6만 6천여 명 이산 가족이 이제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라도 다 만나게 하려면 거의 뭐 매년 6천 명의 이산 가족이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남과 북 앞으로 이제 향후 당국간 회담 등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이산 가족 그 의제를 최우선 순위로 올려서 북측도 좀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이산 가족들 상봉은 물론이고 오늘 뭐 돌아오시면서 사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다시 또 만날 날이 와서 정말 꿈 같은 일이 좀 현실화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